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전에도 아까 초입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다음에 당대표 권한대행과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 저는 여기서 말이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이건 현재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이제 논란도 될 수 있습니다만, 원래 최고 권력자의 속마음은 원래는 이렇게 함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그 중세 시대 때,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인가요? 이럴 때 신하가 윗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차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삼국지에 나와 있는데, 양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수라는 사람은 이 조조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조조의 이제 장군이었는데, 좀 꾀가 많은 사람이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한중을 두고 유비와 조조가 서로 이제 다투는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미 이제 유비에게는 제갈공명이 이제 들어와 있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상대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또 조조로서는 먼 길을 와서 싸우다 보니까 보급로가 확보가 안 되고 이 진퇴양난에 빠지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이 부하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오늘 이 군호는 무엇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얼떨결에 이 조조가 게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륵, 닭갈비라는 얘기죠. 이 닭갈비가 뭐죠? 먹기에는 불편하고 고기도 없으면서 또 버리자니 아깝고, 이게 그래서 게륵이라는 것이 이제 먹자 취하자니 뭐 크게 내용도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런 게 좀 골칫덩어리 좀 이런 거가 이제 게륵 아니겠어요? 군호를 게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양수가 이 거기 막사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아마 철수를 할 것 같으니까 군장을 다 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조조가 이제 군막을 한번 이렇게 순찰을 도는데, 군사들이 다 이제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짐을 다 싸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조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게 왜 지금 너희들 지금 전쟁 중에 갑자기 이게 군장을 싸는 것이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수가 내일 철수를 할 것 같으니까 빨리 이 군장을 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조조가 화가 잔뜩 나서 그 양수를 이제 바로 이제 참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조조는 철군을 명령하고 자기의 근거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군주 최고 권력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속마음을 남한테 들키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알아차렸다 그러면 그건 자기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주는 신하들의 마음은 아주 속속들이 꿰뚫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지. 자기의 속마음이 다 들키는데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게? 그게 정보 아닙니까? 중요한 정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문자 메시지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이 공개됐다는 것은 굉장히 옛날 같았으면 말이죠. 아주 큰 사건이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이제 벌어졌고,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겁니다. 물론 아니죠.
근데 여러 번 잘못을 했는데도 뭐 예를 들어서 권성동 대표 여러 번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가서 그 검수완박 이것도 합의해 줬다가 다시 또 바꾸고 이거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빌미를 제공한 민주당에게 선봉을 뺏기는 빌미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냥 유지를 했습니다. 사과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문자 메시지를 공개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냥 사과하고 끝났어요. 이런 일은 없는 것이죠. 어디 이런 조직에서도 이런 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그 해당하는 사람을 교체를 하든지 물러나야만 기강이 서고 또 조직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지. 아니 잘못했는데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어느 누가 그 앞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로 인해서 굉장히 큰 파문이 일었고 또 이 국민의힘 이 당원 게시판에도 굉장히 이것을 성토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럴 줄 몰랐다. 정의와 상식, 공정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그러냐? 처신을 이렇게 잘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부 총질 이것이 이제 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내부 총질. 이 내부 총질의 의미가 뭐냐? 내부 총질. 이 내부 총질을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조직이 움직인다면, 이런 프레임으로 움직인다면 어떤 조직이든 건강한 조직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대한민국의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나의 심기를 파악해서 이 민주당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좀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검찰총장의 역할을 해줄 것을 바랬던 것이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렇지 않았죠.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주요 문재인 대통령의 뭐 잘못된 거라든가 아니면 그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해 나갔죠. 그것이 그것을 만약에 내부 총질로 봤다면 그것은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시각이죠. 왜 내가 널 임명했는데 너는 나를 저격한 그것이 내부 총질입니다. 예? 그것이 내부 총질이죠. 하지만 국민들은 그것을 내부 총질로 보지 않았죠. 그것은 아주 건강한 내부 견제 기능이고 이것이 바로 정권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좋은 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실천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높이 평가해서 역시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 실제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준석 그 대표의 이런 일련의 그동안의 행동들 이거를 내부 총질로 보고 있다는 그것은 자기와 관련되고 사항과 남이 관련된 사항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봤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그동안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봤던 그런 시각들 좋게 평가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아주 매우 위험한 그런 문자 메시지였다. 그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실 입당할 때부터 서로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순천에 내려와 있는 동안에 기습 입당을 했고 또 어떤 사무총장을 이준석 대표가 지명한 사무총장을 직접 찾아가서 그 윤핵관이 찾아갔다 그러죠. 찾아가서 좀 사임해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고 기분 나쁘죠. 내가 그럼 나한테 와서 좀 협조를 구했으면 다 할 건데 나를 패싱하고 사무총장한테 가서 야 너 그만둬 우리가 해야 돼 선거 기간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런데 충돌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대통령 후보의 일정 이런 것들 외부에는 대표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표한테는 통보가 안 왔다. 그 자기는 패싱 당했다. 그렇게 기분 나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 서로 논란이 되는 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지금 뭔가 내부적으로 견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야, 저 사람이 와서 공을 세우면 나중에도 큰 소리 칠 텐데 우리 그건 못 봐. 이렇게 벌써 배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뭐 선거 캠프에 다 그렇죠. 아무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들어가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을 챙겨줘야 되는데 자기가 챙겨주고 싶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드리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참모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뭐 문재인 정권의 어떤 지금 잘못이 너무 커서 대통령이 됐지만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은 대통령 되기는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60대 70대에서만 지지받던 사람이 20대에서 30대에서도 지지를 받고 또 영남의 대구 경북 부울경 이쪽에서만 지지받던 사람이 호남에서도 많이 지지를 받고 수도권에서도 지지를 받고 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윤리위의 어떤 그 당원권 정지까지도 이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내부 총질 이거를 자꾸 단속을 하고 하면은 지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있을 당시에 새누리당 어땠습니까? 진박이니 친박이니 이런 진박 간별사니 이런 얘기로 스스로의 지지 기반을 축소시켰고 뭐 어떤 얘기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집니다 그랬더니 야 다 필요 없어 이길 필요도 없고 우리 진박 60명만 있으면은 우리는 계속 여기서 역할할 수 있어. 그러다가 탄핵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일단 이것을 잘못한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정상적인 결정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내부도 알아야 되고 민주당 지금 이제 뭐 당대표 최고위원을 뽑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친명계냐 반명계냐 이런 걸로 나눠져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2024년도 총선에서 다 공천 학살 나 안 뽑았던 사람들 나에 협조 안 했던 사람들 다 없애버릴 거야 이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저항하는 것이고 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당권을 누가 잡느냐 누가 잡은 쪽에서 어떤 사무총장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사람이 또 뭐 전행을 하게 되면 또 상대방 다 없애고 그러니까 이것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우리 지금 위험하게 나가고 있는 것 내부 총질 이런 것들이 어떤 건전한 당내의 비판 세력을 아주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안 이상 더욱더 위축이 된다 그러면 당의 자정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은 과거 우리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당, 새누리당 이전의 그런 정당, 권위주의적인 정당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것을 이제 이런 국민의힘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청년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많이 지금 지지를 포기한다면은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 수도권 이런 데서는 많이 입지가 줄어들고, 거기다가 그럼 대구 경북은 부울경은 어떠냐? 거기서는 요즘에 또 거기서도 나름대로 많이 이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구 경북은 굉장히 보수적인데 아닙니까? 이 보수적인 사람이 왜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느냐? 그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당시 초창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최소한 이런 것을 갖춰야 되고, 말 한마디의 품격이라든가 행동 거지라든가 어떤 이런 표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대통령으로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목소리 톤이라든가 말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신원섭한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외부로 나타나는 첫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좀 품격 있는 좀 그런 말 한마디, 표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조정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어디서 국민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 나간다면 어디서 국민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가 더 과제고 걱정이 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있어도 누군가 책임지지 않는다. 누군가 책임지고 나 사퇴하겠습니다, 나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또 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바깥으로 드러났다는 것도 또 문제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그리고 기존의 윤핵관과의 싸움에서 지금 점점 그 추가 이준석 대표한테 더 기울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그러면 이쪽에 있는 윤핵관 쪽이라든가 이 정권에 주도하는 세력들은 그것을 주고 싶지 않겠죠. 추는 넘어가는데 정당성이 이쪽에서 좀 잃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더 강한 것으로 싸움을 하게 되면 당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보면서 그것은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벌써 9시가 다 돼가는데 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댓글 볼까요? 예, 영순 튜브님 감사드리고요. 삐용님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2,100명 축하드립니다. 2,100 지금 6명 됐는데, 자스민님도 감사드리고요. 최성영도 감사드립니다. 루비님도 안녕하세요. 바다갈매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정말 예, 오랜만입니다. 영순튜브님 잘 보고 있다고 또 다른 또 계정으로 인사 주셨다. 제임스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 네 분이 칼갈겠네. 속속 준석이 예 말씀하셨고요. 윤 대통령이 국민당 누구도 못 치니까 의원들이 장난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제임스피님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삐용님 국민의힘 건강한 조직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다들 생각이죠. 국민들의 생각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민심을 못 읽는 것 같아요. 민심이 좀 어디에 있는지 못 읽는 것 같아요. 임채성 형님, 금께 9급이 아니고 7급을 주었어야지 바보들. 네, 좀 그렇죠. 또 그런 인사 문제,
그냥 뭐 그렇게 넓게 넘어가도 되는 문제를 막 키우고 본인 스스로가 더 키우고 내가 이 정권에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어. 내가 이 정권의 내가 중심자야. 내가 이 정권의 진정한 핵심이야. 이거를 나타내려다가 오히려 된소리를 맞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늦은 시간 잘 쉬지도 못하게 이렇게 방송을 오랜만에 했는데 그 많은 그리운 분들이 또 시간 내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임스 P님, 임채성 형님, B형님, 바다갈매기님, 영순튜브님, 자스민님, 루비님, B형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